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심공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책 펴놓고 있는데 졸리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쿱니다. 안녕하세요, 엘레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또 환상의 팀이 다시 또 모였군요. 우리 지금 조직개발 시리즈 하고 있고요. 조직개발 오거나이제이션 디벨롭먼트라는 책, 도널드 앤더슨이 쓴 책을 쭉 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챕터 1을 다루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조직개발이란 무엇인가와 조직개발이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제 지난 시간에 참여를 안 했었지만 그래도 방송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직개발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조직개발이 아닌 것. 자연스럽게 바뀐 거죠. 계획대로. 아, 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오, 훌륭합니다. 네, 그냥 뒀는데 저절로 변화된 것, 이건 조직개발이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런 네, 거.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조직개발이 아닌 거. 조직개발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개발이 아닌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뭐가 있죠? 단순 교육? 단순 교육, 그렇죠. 트레이닝이 조직개발하고는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좀 착각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HRD 출신이 OD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뭔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직개발을 한다. 되게 중요한 한 파트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책 보고 이제 컨닝하니까 컨닝 또 안 하는 척 하려고 하는 거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근거 없이 약간 근거 없이 자기 생각대로. 예, 어렵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런 걸 이제 보통 민간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예. 옛날에 배가 아프면 뭐 된장 바르는. 네, 된장 바르고 이런 건데, 자기 딴에는 되게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거죠. 뭐 그리고 흔히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구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에 여름에 되게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 날씨에 뭐 이렇게 살인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그때 이제 통계를 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얼핏 보기에 아이스크림을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살인을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논문을 우리가 직지신공에서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 차원의 개발. 개인 개발, 개인 개발이나 팀 개발, 이것도 조직 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도구를 적용하는 것, 이게 조직 개발이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애자일도 한참, 지금 많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한참 애자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하고 버즈워드가 되었을 때 어떤 게 애자일이냐. 그래서 그대로 도입하는 거. 이걸 마치 애자일 그 조직 개발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오류, 어떤 워크아웃을 도입하는 거, 또 무슨 OKR을 도입하는 거, 그 도구를 도입하는 게 조직 개발인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것이 조직 개발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신념을 변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조직 개발인데 단순히 도입했다고 해서 조직 개발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직의 효과성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조직의 효과성이 늘어나려면 구성원들이 굉장히 협력적이고 또 일에 몰입하고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구 도입했다고 그게 실현되고 있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다고 그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느냐? 아닌 거죠.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뭐 예를 들어서 ERP를 도입을 했다. ERP를 도입한 거지 그것으로 조직 개발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조직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ERP 도입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직 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뀐 게 없다면 그거는 조직 개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조직 개발의 시도는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한 것, 의도한 것과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시도를 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시도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스킬이 있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내가 안 넘어지고 가야지 라는 의지를 갖고 자전거를 타잖아요. 넘어져요. 그건 스킬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잘 일정한 시간 안에 어디 목적지까지 도달했을 때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정도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챕터입니다. History of Organization Development, 조직 개발의 역사입니다. 이게 조직 개발의 역사가 2차 대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지속되어 오면서 뭐 어느 정도 유행도 있었고, 또 주로 사용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뭐 정전법을 사용했다. 정전법이 맞나? 뭐 어느 왕에서는 또 무슨 토지 제도를 채택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에 더 맞는 어떤 방법들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조직 개발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그때부터 시도해왔던 많은 것들이 굉장히 섞여 있어요. 굉장히 그걸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잘 조합해서 사용하려면 역사를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오늘날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재밌게 9개로 나누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편으로 나누어서 5번째까지를 1편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2편에서는 6번부터 이렇게 다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9개까지 먼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1번이 영어니까, 영어는 또 제가 잘 못 읽잖아요. 모스틴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영어 여친 출신인 분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조엘이 읽는 건가요, 그러면? 조엘이 한번 읽어보시죠. 1번. 영유. 영뷰. 공교육으로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네,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Laboratory Training and T Groups고요. 2번 Action Research, Survey Feedback and Socio-Technical Systems. 테크니컬 시스템. 네. 3번 Management Practice. 4번 Quality and Employee Involvement. 5번 Organizational Culture. 6번 Change Management, Strategic Change and Re-engineering. 7번 Organizational Learning. 8번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Employee Engagement. 9번 Agility and Collaboration입니다. 아, 들으시는 분들 머리 좀 아프시겠네요. 이거 뭔 말이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니, 발음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되게 머리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Laboratory Training and T Group이네요. 이게 뭘까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실험실 훈련,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 실험실 훈련과 T그룹. T의 T가 트레이닝의 약자거든요. 트레이닝 그룹,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맨 초기에 실험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션 리서치. 이건 이제 행동 연구 또는 실천 연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액션 리서치니까 무슨 행동, 동작 연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과 함께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액션 리서치와 그 다음에 서베이 피드백. 서베이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 뒤에 말씀드릴 건데, 서베이와 피드백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베이만 하고 그냥 결과는 내 맘대로 해석. 이게 아니라 서베이를 해서 그걸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조직 개발을 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사회와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다라고 본 거예요. 인간이 도구 없이 우리 어제 현상학 그 강의에서도 인간은 맨날 도구와 함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다는 것,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구와 사람과의 관계와 도구와의 기술과의 관계 속에 있다.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건 테크니컬이라는 거는 이제 도구, 뭐 기술, IT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인식 되게 재미난 인식이에요. 그러네. 우리가 사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는 나와 이런 사물들과의 여러 가지 기술들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잘 쓰냐? 스마트폰으로 우리 업무 막 공유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조직이 잘 돌아가느냐 아니냐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관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도 이따가 좀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경영 실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 계속 자세한 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퀄리티 앤 임플로이 인볼브먼트. 이거는 품질과 직원 참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조직 문화, 오거나이제이셔널 컬처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서 9개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이게 조직 개발의 태동인데, 조직 개발의 태동이 레버러터리 트레이닝과 T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초기에 이 조직 개발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쿠 아니신가요? 루인. 되게 맞아요. 컷 루인입니다. 컷 루인. 컷 루인이 그 네이셔널 트레이닝 레버러터리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트레이닝 랩을 만들어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물론 그 후배들이 만든 것이긴 한데 그 다 후예들이 이제 메인주에 이 NTL이라고 해서 지금도 NTL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그 NTL에 가서 좀 교육을 받고 싶거든요.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NTL에 가서 뭔가 그 뭐랄까 제가 지금 성균관에 가서 무슨 교육을 하나 받고 오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발이 쭉 이어져 내려온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그 맥을 이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NTL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제가 한번 가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쨌든 이게 기원이고요. 그 루인이 이제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전달식 교육을 했었을 거잖아요. 리더십 교육을 할 때.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전달식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들이 좀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민주주의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커트 루인. 이분이 이제 폴란드계 독일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나치 때 미국으로 망명을 온 거예요. 1930년대에. 근데 그때 이 독재 권력, 한 명의 권력자가 세상을 어떻게 나쁘게 만드는지를 이제 아주 명확하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뭔가 잘 아는 또는 뭔가 되게 책임감을 느끼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해내는 것은 굉장히 나쁠 수 있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 민주주의, 데모크라틱한 리더십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가서 강의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랩에서 같이 실험적으로 얘기해보고 나눠보고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머릿속에 오락가락 하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오락가락 하는지. 오락가락 머릿속에 제가 이 이제 커틀 루인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되게 뭔가 획기적인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쿠퍼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저 처음에 여기 접했을 때 되게 일방적인 렉처 형식의 그 강의를 많이 보다가 네. 여기서 참여형으로 거의 절반을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걸 보면서 좀 신선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 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듣다가 내가 이렇게 테이블에서 말하게 되고 뭐 그때 가졌던 느낌 그런 건 어땠어요? 아, 시간이 되게 잘 가요. 시간이 잘 가는 것 뿐이었다 이거지.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 3시간 듣는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3시간짜리 듣고 나면 머리가 되게 아프잖아요. 네. 왜냐면 막 많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체득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긴 자연스럽게 뭔가 내 것도 꺼내고 듣고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되게 금방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제일 들었던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왜 시간이 금방 갔을까요? 왜? 본인이 참여를 하는 거와 수동적인 거가 능동적인 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동적으로 들을 때는 어쨌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자, 이게 막 지루해요. 누군가 강의를 하면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죠. 그죠? 부정적인 감정인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왜 생길까?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인류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강의가 들어올 때 그때 막 내가 지루함을 막 느껴져요. 그게 뭔가 막 그 상황을 거부하는 거잖아. 그쵸? 왜 그걸 거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효과성이 사람들?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혹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답답함이 올라오고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생겨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걸 제도로 묶어놓거나 뭐 학점으로 이렇게 묶어놓거나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삶을 이제 강요받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원래 얘기를 할 때보다 들을 때 에너지 소비가 2배 정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또 에너지 소비가 더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 소비가 왜 클까 듣는 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듣는데 그게 더 편하고 에너지 소모가 줄어야지 왜 듣는 게 더 힘들 거냐 그런 거죠. 사람이 그렇게 약간 설계되지 않았나요? 왜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진화되었을까라는 거죠. 그게 뭔가 유리하니까 그렇게 진화됐을 거잖아요. 그거는 정보 처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외부 내가 말할 때 정보 처리를 더 많이 하겠죠, 실은. 네, 오히려 내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할 때 사실 두뇌가 더 활성화될 거예요. 둘을 같이 할 때요? 그러겠지. 네, 근데 둘을 같이 하면 그럴 수 있고. 네, 이거는 오히려 재밌고 그냥 듣는 건 에너지 소모도 많고 힘들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아까 엘린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게 나한테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리고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물어서 그걸 해결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죠, 인간. 근데 내가 막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유용하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물어보고 말하고 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흥미진진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직의 과정이나 그 교육을 하는 데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1대1 과외가 그래서 좀 효과가 좋은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약간 얘기할 기회도 같이 있으면서 네, 네, 일방적인 지식도 많이 받고 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시킨다는 게 이제 그 그룹이 일정한 곳에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경험한 바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게 되게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들이 경험한 바에 대해서 묻는 게 없었어요. 당신에게 리더십 2번 교육이 효과가 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수가 당연히 이게 연구 결과다 라는 지식을 전수해주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아니면 당신에게 도움이 됐느냐? 근데 너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그러면 어떤 점이 그러면 부족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 당연히 효과가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엘은 뭔가 별 대수가 아닌데요 그런 표정인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효과가 없어서 과연 에너지 소비가 큰 건지 아니면 그냥 효과가 있어도 그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무료함이 오는 건지. 그 시간이라는 게 무료함이 그러니까 뭐 아무리 관심 있는 주제도 뭐 4-5시간을 연속으로 한다면 아무리 나한테 효과가 있다 생각해도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겠죠. 근데 또 체력적인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마라톤을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긴 시간 뛰기도 하고 또 뭐 넷플릭스를 뭐 하루 종일 또는 밤 새워서도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흥미진진함은 그때는 왜 피곤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실제로는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흥미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루함이 생기지 않고. 이건 왜 나한테 지루함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안 생기고 계속해서 흥미가 계속 유발되고 있을까? 이게 되게 생각해 볼 포인트인 거죠. 거기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나에게 유용한 거냐가 굉장히 밑에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군요. 네. 이건 논의할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무엇을 네, 즐겁게 맞아요. 느끼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또 중독적이거나 단기적인 즐거움도 많이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단기적으로 나한테 유용한 것과 장기적으로 유용한 것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결국은 유용함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유용함이 유일한 그러니까 유용함 때문이 아니라는 의견은 아니었고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또 찾아가고 뭐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액션 리서치와 서베이 피드백 그리고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이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서베이 피드백, 서베이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서베이 하면 이제 리커트 이런 사람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리커트 척도. 그 말 들어봤죠? 이때 리커트가 만든 거예요. 5점 척도라고 하는 걸 리커트가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는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 나가서.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네,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숫자로 보여주는 시도를 한 게 이제 리커트인 거예요. 혁명적이죠. 과히 혁명적이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건데 네. 당시에 이거는 되게 커다란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매우 그렇다, 보통, 그 다음에 매우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5점 척도가 시작에 나중에 이제 7점도 생기고 뭐 8점도 생기고 했지만 그 5점 척도로 어쨌든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시화시킨 게 이제 리커트의 엄청난 공로인 거죠. 이 생각이 사람마다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한데 이걸 어쨌든 점수화 시키는 거니까 네. 되게 그런 부분에 의미가 네.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가지는 뭐냐면 매우 이제 퀄리테이티브 한 거잖아요.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매우 정성적인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량화를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맞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게 서베이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물어보는 거지. 아, 이게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원래. 그래서 서베이 피드백이 같이 간다. 그래서 예를 5점 척도인데 뭐 4점이 나왔다. 4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그냥 대충 4점을 줬을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조직이 다른 데보다 비교해서 뭐 이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서베이 피드백은 그 서베이를 참여한 사람한테 그 결과값을 피드백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같이 모여서 이 조직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서베이의 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끼리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그래서 액션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액션 리서치가 뭐냐면 실제 여기서 실무라는 건 리서치 앤드 프랙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프랙티스는 실제 우리가 조직을 꾸려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 생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무와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게 액션 리서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조직을 잘 꾸려 나가려면 우리 조직에 대해 진단을 하는 거죠. 이게 연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되게 일체화시킨 게 이제 이때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서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서베이 피드백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곁들여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 서베이 피드백. 그냥 숫자 넣고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몇 점이었고 이번에 몇 점이었으니까 그냥 점수 낮은 부서 당신 대책을 세우세요. 실천 계획 세우세요. 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컨트롤 이거 조직 개발의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조직의 실제 어떤 것들을 개선해 가야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무엇을 해볼까도 이야기 나누고 그런 워크숍이 함께 진행되었을 때 조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피드백의 그 담당자뿐만 아니라 서베이에 임했던 구성원도 같이 참여하는 거 참여할 좋죠. 수 그럼요. 있을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량 진단에 보완하는 정성 진단과 같은 효과가 피드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먼저 서베이 한 다음에 그 결과 워크숍에 가져가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해보게 하고 네, 저희는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책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배워서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사례인 거죠. 그죠? 여기 책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크숍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바탕으로 정량 진단을 구성해 그거 할 수 있죠. 그거가 이제 연구 방법론에서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그 탐색적 연구를 해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지금 서베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측정을 해야 될까? 그러려면 우선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그 탐색적 연구의 결과, 요거인 것 같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그랬더니 뭔가 결과가 잘 맞게 나오는지,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시키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들었던 생각이 순서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함께 본다 이런 의미로 갔던 것 같은데 이걸 먼저 하냐 이후에 하냐가 되게 의미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미 개발된 서베이가 좋고 견고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된 그런 서베이 데이터가 있다면 그 인벤토리를 가져다가 그 질문 셋을 가져다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그럼 비교치도 생기고 또 검증된 그 설문이니까 신뢰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 옛날에 뭐 미국의 학자가 만들어 온 것은 그건 미국 얘기 같고 우리 회사의 현실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발을 해야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탐색적 연구, 그러니까 인터뷰도 해보고 우리가 워크숍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약간 시간 여유가 된다면 앞단에 그런 것도 해보고 정량 진단도 해보고 또 서베이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런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게 이제 치밀하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좋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먹는 것만 할 수 없고 먹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만 할 수 없고 먹어야 되기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리소스를 이제 안배해서 써야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교육 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교육 효과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그게 이제 서베이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인 건데, 이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건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영국에서 광산에 그 전에는 곡괭이 가지고 채굴을 했을 거잖아요. 광산 석탄을 캐는데 곡괭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쳐서 뜯어내 가지고 그걸 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채굴하는 그 기계를 시축이요? 하여튼 좀 석유 아닌가? 하고 이렇게 뚫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하는지 꼭 살려주세요. 하여튼 그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산성이 당연히 높아야 되잖아요. 손으로 파는 거에 비해서 이거 기계로 이렇게 파니까.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전에는 2인 1조인지 그 3인 1조인지가 돼가지고 손발이 착착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탁 퍼서 이렇게 내면 밑에서 삽으로 탁 퍼가지고 뒤로 넘기고 뭐 이런 이제 호흡이 착착 맞아 떨어지고 그들 사이에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 그렇게 서로 합을 탁 맞춰가면서 일하는 재미.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노동요도 있었을 거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죠? 서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나? 케미? 이렇게 어싸 하면서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농촌 시대 아닌가요? 아니 옛날에 이게 2차 대전 직후에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광부들 이야기니까요. 그럼 그런 걸 뭐라고 말하죠? 영차 하듯이 구령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일을 했을 거잖아요. 그게 척척 맞았는데 갑자기 기계가 와가지고 막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같이 조를 일하던 이거 붙잡는 사람하고 나머지 같이 합을 맞춰서 일하던 그 조원이 이게 뭔가 어색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기술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항상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 협업 툴 도입할 때 오스틴이 굉장히 많이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때 오스틴이 고려했던 게 뭐였죠? 우리한테 시도했던 게? 질문이 좀 약간 포괄적이어서 고려했던 게 어떤 그때 부분? 우리가 플로우 도입했었죠. 네네. 플로우를 도입할 때 오스틴이 이걸 도입을 하면
그냥 도입해서 깔아주면 끝? 이게 아니잖아. 아, 도입을 할 때 어떤 거를 구성원들에게 고려했냐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같이 이제 NJ랑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여러 개를 당연히 봐야겠지만 편의성? 그 자, 그다음에 편의성 직관성 그건 이런 이제 것도 많이 봤어요. 도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을 보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제로 도입을 해서 이 회사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때 고려한 게 뭐였을까요? 근데 그때 고려했던 게 편의성. 그 편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거. 우리가 활용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오스틴이 많이 이렇게 활용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알려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촉진을 하고 어디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오스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적 연구라는 게 그거예요. 오스틴이 했지만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스틴이 그때 그걸 고려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정착이 비교적 빨리 됐던 거죠. 그죠?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가서 도입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쓰고 정착이 안 되고 막 거부하고 또 뭐죠? 그걸 뭘 저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조직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적인 도입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기술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그 기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서 우리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사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어떻게 만약에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문의를 해라라고 하는 그 문의 창구도 열어줬고 그런 것들을 시도한 게 이게 소셜 테크니컬 시스템을 내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회사도 다른 거 도입할 때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가 쉽게 되는 거죠. 소시오 테크니컬에 되게 안 좋은 예가 키오스크인 것 같거든요. 키오스크. 네, 그래서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이 없이 그냥 인건비 절감으로 쫙 깔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린 세대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금방 적응을 하지만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예로 약간 키오스크가 생각이 났습니다. 키우고 그다음에 교육도 일단 사용법의 교육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직원이 나도 결국은 지금은 아직 키오스크가 있지만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또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대체돼서 여기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몰라. 이런 공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다루어내지 않으면 그 조직이 되게 퍼포먼스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관계 이런 측면이니까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다 다르듯이 기술과의 관계도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 바로. 그런 바로.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에 되게 익숙하고 그런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에 되게 신기해하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뭘 또 바꾸라는 거야.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할 때 예를 들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할 때를 잘 모르겠죠. 그죠? 공직사회에 전자결제 전에는 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결제판 들고 가지고 이렇게 맡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결제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저항의 이유는 뭐였나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걸 도입하는 사람은 그 편의성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닥쳐서 내가 사인을 하던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결제판 가지고 오면 내가 사인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거 막 찾아 들어가서 여기 또 패스워드 집어넣고 뭐 이렇게 내가 읽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 말이 실제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나는 안 하겠다. 뭐 하는 이게 권력 좀 센 국장 이런 사람, 제가 유명한 정치인까지 한 분도 내가 알고 있어요. 정치인. 아니 전자결제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개선이냐고. 그렇게 보면 또 약간
시스템의 변화보다는 사람이 약간 원초적으로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나 있는 생각도 사람도 하고, 있고. 러다이트 운동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맞아요. 기계로 바뀔 때 뭔가 항상 저항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또 사람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사람이 우리 회사도 채용할 때 그냥 모두가 환영 이런 건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항상 하는 거죠. 저도 항상 환영. 아, 네. 이런 걸 저도 항상 오시는 분한테 얘기해주세요. 여기 엘리까지 다 세 분 다 야, 항상 환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치적 훌륭합니다. 네, 화합을 중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의 차가는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기술도 그렇구나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알아챔이었다 이 당시에.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중심에 둔 관점이어서 네, 조직 개발이 근데 또 인본주의나 인간을 중심으로 한 관점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다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그래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전에는 사람이 지금 이게 20세기 초반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실은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이성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19세기 초에 굉장히 철학적인 발전들, 뭐 니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유의 확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양차 이게 두 개의 이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거기서 또 이게 우리 인간이 뭐지 도대체? 뭐 이런 되게 반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대량 생산, 만들기만 하면 불티나도 팔려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산업구조가 이제 농업에서 공업으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도 옛날에 이렇게 막 모여서 공장에서 일하고 막 사무실에서 그런 생산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그런 게 별로 없었던 시절에서 옛날에 쉽게 말하면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막 자동차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던 이제 세상으로 바뀐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뭐 그전에는 다 그냥 왕의 노예였었잖아요. 그죠? 왕의 노예였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내가 뭔가 개성이 있는 하나의 되게 실존적 존재다라는 이제 실존 철학이 나왔지만 2차 대전이 벌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전에는 그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인간을 그냥 부속품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노예의 삶을 살던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 세탁 공장 이런 거 알잖아요. 세탁 공장에 되게 여자는 세탁 공장에 가가지고 정말 새로운 노예처럼 세탁실에서 일을 하고 남자는 또 새로운 형태의 그 노예처럼 가서 그 어셈블리 라인에서 정말 기계처럼 이렇게 로봇처럼 일하고 막 이랬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보았던 게 이제 맥그리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맥그리거의 이제 XY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저희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끊고 다음 편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